골프장에서 자빠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정신력, 아무리 바빠도 41부작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여유, 단언컨대 아베는 일본 총리를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중동 파견을 두고 사우디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온갖 감언이설로 자위대 파견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일본 자국민들도 평화를 해치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어떻게 됐냐고요? 공문서 관리법도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아베 부인의 지인이 6년간 술과 음식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아베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에이, 페페TV야, 소설 좀 적당히 써라. 이 상황에 드라마 보고 있을 국가 정상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데요. 진짜 아베 신조가 한국 드라마부터 최신 유행 미드까지 넷플릭스 정기 구독하고 정주행하고 있답니다. 진짜라니깐요. 페페TV가 괜히 팩트 맛집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 맛있는 소식들 내오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동의 자위대 파견을 결정지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해상 자위대 파견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동 3국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방문해 살만 왕세자와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우디 측이 마련한 민족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회담 시간 약 20분은 통역만 대동한 채 살만 왕세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동 지역의 해상 자위대를 파견한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일본과 관련한 선박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자위대는 정보 수집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킨 자신의 정책을 의식한 듯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일 해상 자위대 호위함 한 척과 P3C 초계기 2대의 중동 지역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명목상 정보 수집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맞물려 이뤄진 결정인 만큼 아베에 대한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해상 자위대 파견 결정과 관련해 일본 내각에서는 평화를 깨버리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12일 도쿄 신주쿠와 나고야 등에서 정부의 자위대 파견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비판하기 위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주쿠 역 앞에 모인 사람들은 자위대원을 이란과 미국 갈등 사태의 희생자로 만들 수 없다, 평화를 지키자고 적힌 현수막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방문 연기를 한때 검토하기도 했던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행동은 자위대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라며 자위대 파견으로 일본이 보복의 대상이 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외무상과 고노다로 방위상을 이번 주 미국에 보내 중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외교랍시고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아베 신조의 집안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각계에 공적 공로가 있는 인물을 초청해 위로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부 명단 관리 과정에서 위법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더욱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2013년부터 5년치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자 명부 처리에 대해 공문서 관리법의 관련 규정과 내각부의 문서 관리 규칙을 위반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과 관련해 그는 명부 보관기간 등을 행정문서파일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명부 폐기 때 날짜 등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폐기 전에 총리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이없었던 사건인 거 아시죠? 벚꽃 사건 터져가지고 서류 좀 보자니까 다음날 내각부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폐기했다,
예정된 파기였다고 했던 사건이요. 결국 이렇게 걸려버렸습니다. 때문에 일본 현지 언론들은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이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행사에 필요한 술과 음식을 장기간 납품한 민간업체 관계자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입헌민주당은 아키에 여사의 오랜 지인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A업체가 정부 주최 벚꽃놀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식과 술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일본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아베 총리 부부가 2014년 해당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아키의 부인이 대학 시절부터 이 인사와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A업체가 변변한 경쟁자 없이 아베 총리 집권 후 6년 연속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데에는 아키에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시 입찰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경쟁을 통한 입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지들끼리 다 해먹네요. 아주 마른 오징어에서 엑기스까지 짤짤 짜서 아껴먹고 나눠먹고 바꿔먹고 다시 먹으세요. 이렇게 지인들을 알뜰히 챙기면서 등산 동호회 회장 맨키로 지인들과의 친목을 다지고 있는 친절한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변한 거 없습니다. 마치 앵무새가 같은 말을 반복하듯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협정 위반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로 압류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 매각되는 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복하는 앵무새 화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NHK의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에 우선 이 협정을 확실히 지키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대화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고 밝혀 흡사 인격이 두 개인 사람의 발언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니요. 혹시 아베 총리 이 사람 드래곤볼의 마인부우처럼 착한 아베, 나쁜 아베 두 개의 인격이 들어간 사람이 아닐까요? 드래곤볼이 일본 만화잖아요. 아베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 같은데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들은 아베 신조가 깊은 고민 끝에 심사숙고해서 낸 생각들로 결론낸 발언들일까요? 아닙니다. 드라마 보다가 생각 없이 한 말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감상이 취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엔 미국 드라마 두 편에 흠뻑 빠져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신년 휴가 때 일주일간 골프와 영화 감상, 각종 사내 진미들로 유유자적 시간을 보낸 데 이어 최근에 푹 빠져버린 미국 드라마 두 편을 소개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여성 요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미국의 중동 작전을 다룬 홈랜드, 영국 왕실 현대사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더 크라운, 넷플릭스 방영작인 이 두 작품을 아베 총리는 주로 취침 전에 챙겨본다고 합니다. 야마다 위원은 최근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홈랜드 시즌4의 제1화엔 이슬람과 연계한 계획과 관련된 일화가 등장한다며 전투기로 아지트를 들이닥친 장소가 실제로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결혼식장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장면이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영국 왕실 스토리를 다룬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 이후 현대사를 추적한 영국과 미국의 148억 원의 파격적인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영국 보라스 존슨 총리와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한다며 최근 열린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더 크라운을 화제로 올리자 존슨 총리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느냐, 여왕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됐고 왜곡이라는 비판도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왕에게 전달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말에 아베 총리가 곤란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거 한국 정치 드라마 제5공화국의 열성 팬이기도 했습니다. 이 41부작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그린 드라마로 일본에 DVD로 출시되어 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제5공화국을 전편 모두 봤을 정도로 정치와 관련된 드라마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보통 시부야구의 사저에서 총리관저까지 출퇴근하지만 가끔씩은 집무실 총리관저에 붙어있는 총리공저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미국 의회 내에 권력투쟁을 그린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도 모두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드라마에서 만족을 못했는지 지난 연말 연시 휴가 때는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영화관을 찾아 여가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베는 골프광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와의 골프 시합에서 구덩이를 빠져나가려다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적도 있으며 이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넷플릭스에서 정기 구독으로 미국 드라마도 봐야 하고 한국 드라마도 DVD로 봐야 하고 골프도 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한국 드라마도 봐야 하고 넷플릭스 신작들도 챙겨봐야 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이 사람 진짜 총리를 취미로 하고 있었네요. 아니 나도 넷플릭스 드라마 볼 정도로 시간이 남지도 않고 바쁘다 보면 그런 거 챙길 여유도 없는데 진짜 아베 신조씨 여러가지 의미로 참 대단합니다. 골프장에서 자빠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정신력, 아무리 바빠도 41부작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여유, 단언컨대 아베는 일본 총리를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새해에는 아베 신조처럼 취미 하나씩 가지고 즐겨보세요.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란 한 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29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는 한 계란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 목표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한 계란 없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